네, 안녕하세요. 김겸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을 살펴보기 전에 국내 주식시장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FOMC 기준금리 미팅에서 예상과 다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이번 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너무 오래 기다릴 경우에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 이제는 물가 안정 목표만이 아니라 양대 목표 모두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처럼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시장에 확산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도 이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아래로 하락 돌파한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지지를 받고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던 부분을 깨고 시장은 아주 잠깐의 조정 후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단기적으로 이 정도 기울기에 상승 추세선을 아래 형성해 나가고 있는 듯한데 계속해서 연말 그리고 새해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레드캡 투어입니다. 레드캡 투어는 기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행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어라고 하면 여행 사업이 주일 것 같지만 이렇게 레드캡 투어는 렌트카 사업이 전체 매출의 9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가 여행 관련 서비스와 상품 등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레드캡 투어의 렌트 사업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단기 대여보다는 법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렌트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제가 레드캡 투어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렌트카를 통한 기관의 전기차 보급률입니다. 기사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환경부와 산업부는 탄소 중립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중장기 로드맵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 전기차죠. 비율을 강화하는 의무 구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65개의 공공기관 중 612개의 기관에서 의무 비율을 달성을 했고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를 무공해차 의무 구매제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레드캡 투어는 공공기관에 대한 친환경차 렌트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올해 레드캡 투어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리와 사용 후 배터리 시장 발굴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법인이나 기관에서 보유한 여러 전기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 적용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솔루션으로 고객사에 최적화된 배터리 진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자산 관리로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레드캡 투어는 이 공공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렌트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며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수익성이 월등히 높아서 앞으로 실적 성장과 배터리 관리 비즈니스 등으로 신사업도 발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과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 레드캡 투어는 여행 관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렌트 사업이 탄탄하게 실적을 받쳐주면서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에도 이익이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탄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다시 실적이 크게 회복을 하면서 작년에는 역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도 작년에 준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렌터카 사업의 특성상 금융부채를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으로 순이익은 어느 정도 감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도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기에 오늘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의 레드캡 투어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분기별 순이익을 합산을 하면 약 16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현재 레드캡 투어의 시가총액인 1330억 원과 비교를 하면 현재 레드캡 투어의 펀은 약 8배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드캡 투어는 과거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10배 정도의 펄을 받아온
해온 기업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퍼 8배 수준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으며 현재 국내 부동산 PF 위기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경기 악화에 대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이번 FOMC 기준금리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온 만큼 앞으로 24년에는 금리 리스크가 점차 둔화해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공공기관을 주 거래처로 두고 있는 레드캡2의 수익성은 크게 상승을 해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자, 차트도 보도록 할게요. 레드캡 투어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이렇게 크게 급락을 했다가 빠르게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아래에서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 부분에서 주가가 이 추세선을 하락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하락적으로 반전이 되면서 최근까지도 하락 추세를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는 위에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기술적 분석상 이렇게 바닥에서 지표들이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신호들이 포착이 되면서 추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위기 때도 바닥에서 이렇게 기술적 지표가 돌아나가는 신호가 나왔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도 주가가 충분히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돌아나가는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주가가 지지를 충분히 받고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상승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니 앞으로 레드캡 투어의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설명이 필요 없는 국내 대표 항공사죠. 대한항공은 현재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먼저 유럽 EU에서는 내년 2월에 기업 합병 심사 결론이 나오게 되며 여기서 승인이 난다고 해도 미국과 일본의 심사도 통과를 해야 하는 만큼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에 대한 리스크는 당분간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며 일단은 대한항공의 실적에 집중을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항공은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 오히려 코로나 위기 이전에 실적이 더 좋지 않았다가 코로나 위기 때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를 했고 이를 통해서 작년에는 높은 실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항공편 등의 장거리 노선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매출 성장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기에 이렇게 업계에서도 대한항공의 매출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국제유가 차트를 보시면 21년에 낮았던 국제유가가 작년 대한항공의 항공유 가격 부담을 크게 낮췄었는데 작년부터 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올해 대한항공의 원가 부담을 크게 가중을 시키면서 수익성 면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에는 또 반대로 이렇게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24년에는 다시 원가 부담이 크게 줄면서 수익성이 회복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올해 예상 이익은 1조 2천억 원으로 현재 주가는 퍼 6.9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 위기 이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기업으로서 과거의 이익 대비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현재 주가 수준은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를 기록해오던 기간의 주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차트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은 이렇게 2012년부터 위에 이 정도 기울기의 장기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수차례 이 저항선의 저항을 받고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이때 급등이 나오면서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이때 이렇게 상승 돌파를 했고 그 후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최근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는 이렇게
위에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추세가 상승 쪽으로 다시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것을 꼭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적 지표에 있어서는 CC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돌아나가는 신호가 나오고 있기에 대한항공의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뚫는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웅제약을 보도록 할게요. 대웅제약은 피로회복제 우루사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제약사로 그 외에도 이렇게 소화제인 배아제와 다수의 건기식을 제조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작년에 출시한 식도염 치료제 팩스쿨루가 출시 1년 반 만에 누적 처방액 2위까지 올라오는 등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전히 우루사가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팩스쿨루가 빠르게 매출액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전체 매출액의 4%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바로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대웅제약은 코로나 위기 이후에 거리두기 제한 등으로 약 처방률이 크게 감소를 하면서 2020년에 매출과 실적이 크게 하락을 했다가 바로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올해에는 실적이 크게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3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 수익 비율 퍼는 보시면은 16배 수준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적 기준에서 퍼 16배는 주가가 비싸다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서 전반적으로 제약사들은 높은 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과거의 대웅제약은 많게는 100배가 넘어갈 정도로 높은 펄을 기록을 했으며 평균적으로도 60배 정도의 펄을 보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펄 16배는 지극히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도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100%를 넘어갔던 부채 비율이 이렇게 다시 100% 아래로 내려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유보율도 2000%가 넘을 정도로 재무적으로도 탄탄한 기업이라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약사들 중에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는 높은데 재무적으로 엉망인 불안정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대형제약처럼 재무와 실적 면에서 탄탄하면서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성장성도 크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충분히 눈여겨볼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대웅제약의 주가는 2018년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큰 추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동의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또 아래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의 특징 또한 보여주면서 주가가 위아래 변동성의 크기가 점점 더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현재 주가는 이 아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장기 상승 추세선에 수렴을 해 있는 상태로서 현 시점에서는 이 상승 추세선에서 이렇게 다시 지지를 받고 이 위에 하락 추세선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수렴을 하는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적 지표 상에서도 과매도 구간을 지나 다시 상승 쪽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다시 실적을 보시면 앞으로 실적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되면서 주가 또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시점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놓은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난주와 다르게 이번 주는 강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모두 옷 항상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연말 앞두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